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여성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카다시안 집 딸내미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사실 바로 요 언니 셀리나 고메즈가 전 세계 언니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제일 끝발이 세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셀리나 고메즈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셀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셀리나 고메즈의 삶에는 굉장히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엄마와 단둘이 연예기획 사기꾼들하고 범죄가 팜치는 그런 헐리우드의 허름한 아파트 생활, 그리고 마침내 디즈니 간판 아역 스타가 되었지만 헐리우드 최고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의 상처만 남은 복잡한 꽁냥꽁냥의 역사, 그 후에 불치병을 앓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을 꽉꽉 눌러 담은 셀리나 고메즈의 인생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 끝에 왠지 모르게 나는 외모 비하 안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애국가도 무조건 셀리나 쪽으로 보고 부를 것 같은 비주얼에 헐리우드 최고의 히트메이커이자 프로듀서 베니 블랑코와 함께 결혼하면서 또다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서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베니 블랑코, 배서방이 셀리나와 결혼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갑자기 주인공병에 걸려가지고 끼를 부리기 시작한다 등등 벌써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린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나 고메즈의 쉽지 않았던 고난의 역사에 또 하나 굵직한 챕터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할리우드 슈퍼스타 셀리나 고메즈의 굴곡진 인생과 커리어, 복잡한 꽁냥꽁냥의 역사, 그리고 가난을 이기고 나이 30에 억만장자가 된 이야기를 미국 문화와 함께 버무려서 한 방에 말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한국에서는 예능 프로, 드라마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드라마고 예능이고 콘서트고 일단 오락을 목적으로 한 문화적 제작물들은 전부 다 쇼라고 부릅니다. 쇼. 그래서 제가 쇼라고 하면은 맥락상 이게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뽀뽀뽀 같이 어린이 오락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용어 정리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셀리나 고메즈는요 92년생 원숭이띠로 올해로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셀리나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그랜드 프레이드인가 태어났어요. 달라스 아시죠? 달라스 주변 교외 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셀리나 동네 사람들은 큰 도시가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출퇴근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구역마다 다르지만은 셀리나 동네는 낙후된 지역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홍수 다발 지역이 좀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집에 수분이 촉촉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침수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에 어느 정도 헐값에 방값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리나가 태어난 거예요. 셀리나 고메즈의 부모는 이게 뭐입니까? 히카르도랑 아만다라는 사람들인데 셀리나 엄마 딱 보면은 완전히 셀리나 고메즈가 엄마랑 판박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셀리나를 16에 낳았어요. 16. 사실 여러분들 그 문화적으로 아셔야 될 게 라티노들은요 청소년기에 일찍 엄마 아빠가 되고 만약에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다른 인종들에 비해 가지고 이 새생명 전달을 취소하기보다도 예정대로 아기를 세상에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일찍 엄마 아빠가 돼도 새생명은 무조건 축복인 거다, 새생명은 무조건 복인 거다 해가지고 할머님들이 이제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셀리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와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인 히카르도랑 아만다 저거들도 16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기 아닙니까? 애기.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나이다 보니까 생활도 쉽지 않고 갈등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닥거리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셀리나가 5살 때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셀리나는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진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지매가 일도 나가고 부업도 2탕이나 동시에 뛰고 셀리나를 케어하기 위해서 돈 되는 거는 다 했습니다. 아지매 딱 보면은 지금 사진 찍는다고 웃고 있는데 엄청 피곤한 게 보이죠. 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만다 아지매가
시내에 있는 극장에서 일을 했어요. 극장. 근데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차 기름값을 못 내면은 출퇴근도 못 합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차에 넣을 기름값이 부족해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을 전부 다 긁어 모아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한 번씩 엄마랑 달러 스토어 있죠. 달러 스토어.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다이소 같은 상점인데 여기는 전부 다 모든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래서 달러 스토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서민마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1,000원밖에 안 한다고 장난감 여러 개를 집었는데 계산할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몇 개를 도로 반납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리나가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됐을 때 다른 애들은 뭐 방학 때 가족끼리 뭐 디즈니 갔다 오고 모히또 가가지고 뭐 사이다 한잔 하면서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은 항상 셀리나는 소외됐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애들이 셀리나는 거지라고 은근히 꼽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셀리나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이런 관념이 머릿속에 야무지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집구석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답니다. 이런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잡했던 가정사에서도 셀리나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던 그런 유일한 통로는 바로 엄마가 일했던 그 극장에서 연기를 관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셀리나 엄마가 극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 번씩 주말이나 이럴 때 엄마가 출근하면은 셀리나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인사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월급 봉투 받아올 때 잠깐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이렇게 싹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엄마한테 나 연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엄마가 단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한번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역할 하나 없을까요? 해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와, 셀리나가 어릴 때부터 워낙 엄마가 힘든 거를 옆에서 보고 야가 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힘들다는 거를 이제 이해할 만큼 감수성이 엄청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감정들을 연기로 표현하는데 와, 재능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만다 아짐에도 와, 이 정도면은 내 딸 재능이 있을지도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셀리나가 엄마는 이제 이탈리아계 백인이지만은 전형적인 라티노 백인 혼혈 귀염상 스타일이거든요. 셀리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이 계통으로 장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오디션을 볼 수 있게 운전도 엄마가 직접 해주고 본죽 가가지고 속 편하게 불낙죽도 사 먹이고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오디션 보는 것마다 족족 퇴짜를 맞아요. 사실 오디션이라고 해봐야 대부분 그냥 명분 세우는 거고 어차피 출연할 애들은 연줄에 뭐 누구누구 아들내미 누구누구 딸내미 해가지고 다 뽑혀 있는 상황에서 바늘구멍 같은 그런 찬스를 뚫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셀리나처럼 연줄 없는 애들은 상당히 힘든 게 이 미국 연예계 바닥입니다. 그런 계속된 퇴짜에도 셀리나는 6, 7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셀리나가 7살 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의 EBS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PBS 방송사의 간판 어린이 쇼 Barney and Friends라고 있어요. Barney and Friends. 이 쇼는 미국의 뽀뽀뽀 같은 포지션인데 요 보라돌이 공룡 있죠? 보라돌이 공룡 이름이 바니예요. 바니. 바니가 애들하고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한 번씩 둘러 앉아가지고 사과 주스도 한 잔씩 걸치면서 애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초를 썰로 풀고 그 다음에 빨래 같은 거 그런 거를 바닥에 아무거나 허물벗듯이 옷 벗어 던지는 게 아니고 빨래 바구니에 이쁘게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Barney and Friends가. 근데 이 PBS 방송사가 마침 텍사스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촬영장이 텍사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Barney and Friends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린이들 인종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애도 있고 이탈리아계 백인 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선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뽀뽀뽀급 프로그램 라티노 어린이 대표로 리나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출연한 친구가 누구다? 데미 르바로라고 아십니까? 데미 르바로. 이 언니가 노래를 좀 잘해요. 노래를 잘하고 프로즌 있죠. 프로즌 그거 커버를 맛깔나게 잘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데미 르바로. 이 언니가 한때 좀 뽕밭에 좀 놀아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바니 앤 프렌즈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은요, 미국에서 스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데미 로바로랑 베프가 되면서 어린 나이에 같이 자극도 되어주고 으쌰으쌰 열심히 어린이 쇼에 같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셀리나가 아역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고 매주 출연료도 따박따박 통장에 꼽히기 시작하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셀리나 엄마가 딱 보니까 이거 연예계 바닥이 쉽지가 않고 셀리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은 LA에서 거점을 잡아야지 이거는 기회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고 셀리나를 데리고 LA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LA가요 땅값이 좀 비쌉니까? 제일 허름한 동네, 제일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모녀의 LA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할리우드에 막상 와보니까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화려한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더럽고 이 동네는 밤만 되면 사이렌 소리 그리고 뭐 경찰 헬기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시애틀의 잠몰이 이루는 밤이 아니고 사실 LA의 더럽게 시끄러운 밤이 더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이 동네. 저도 요 할리우드 요 주변 동네 살아봐서 알거든요. 이런 LA 지역 빈민촌 아파트는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중앙에 이제 코트라고 해가지고 뻥 뚫려 있고 허름한 옛날 모텔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복도가 있거든요. 진짜 교도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그 후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 집구석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제 옆집에 집 나갔던 막내 삼촌이 약값이 떨어져가지고 돈 뜯으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서 푸닥거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중앙 빈 코트에서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파트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푸닥거리 할 때마다 어떤 효과냐면은 듣기 싫은 그런 폭력적인 음악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강제로 블루투스 연결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전 아파트 애들이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미국 빈민촌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마 셀리나 모녀도 이사하고 그날 밤에 엄청난 현타가 왔을 겁니다. 그렇게 LA 생활이 시작되고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보는데 미국판 EBS의 간판 프로그램에서 주연을 맡았다는 그 이력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백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드디어 셀리나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려 디즈니의 간판 청소년 시트콤 The Sweet Life of Zack and Cody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좀 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쇼가 얼마나 대단한지. The Sweet Life of Zack and Cody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대박 시트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시아인 이 언니 있죠? 이 언니가 브렌다 송이라는 언니예요. 브렌다 송, 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렌다 송 언니가 그 나홀로 집의 주인공 있죠? 케빈. 맥컬리 컬킨의 현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맥컬리 컬킨이 약에 빠져가지고 엄청 삶이 피폐했었어요. 근데 브렌다 송 언니가 굉장히 애살 있는 언니거든요. 알뜰살뜰하고 이 생활력이 강한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맥컬리 컬킨이 방황할 때 싹 감아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하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낳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그게 이제 브렌다 송인데 그 브렌다 송 언니가 출연했던 그 The Sweet Life of Zack and Cody, Zack and Cody의 단역으로 리나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돌스야, 단역이 많이 좋아가지고 단역이지 그냥 엑스트라급 아니냐? 왜 호들갑을 쳐떨고 있냐? 하시겠지만 일단 미국 연예계는요, 여러분들 디즈니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2000년대에는 TV가 주도했던 연예계였기 때문에 디즈니가 따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디즈니 채널이라고. 여기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디즈니에서 여러분들 만화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배우들이 출연하는 청소년 시트콤이나 청소년물 영화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만화 영화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10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또래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고초를 재밌고 코믹하게 풀어내는 이런 시트콤 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즈니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디즈니 간판 시트콤의 단역으로라도 디즈니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온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단역으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디즈니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계산기를 딱 두드려보고 야는 노래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얘는 만화영화 성우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러면서 쭉쭉 여러 군데 꼽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다가 기회를 잡고 하나 얻어 걸리면은
디즈니 주연급으로 올라가거나 주연급이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디즈니 간판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이라도 한 듯 2년 후인 2007년에 드디어 셀리나는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디즈니의 새 시트콤 Wizards of Waverly Place에서 당당히 단독 주연을 꿰찹니다. 한국에서는 마법 소녀로 이게 타이틀이 붙였을 겁니다. 자, 이 쇼는 뭐냐면은 마법사 혈통 아버지랑 그냥 평범한 인간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남매가 성인이 될 때 마법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은 애가 마법 능력을 물려받고 나머지 2명은 평범한 인간으로 사는 이 아주 겉으로는 귀엽지만은 알고 보면 입시 지옥의 살벌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귀염살벌한 가족 시트콤입니다. 그런데 이 쇼는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습니다. 왜냐면은 디즈니 채널 역사 통틀어가지고 마지막 시즌 시청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때 리나가 아역 연기자로서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특유의 그 볼 여기에 사탕 2개를 딱 깨물고 있는 듯한 볼에다가 굉장히 러블리했거든요. 그리고 리나가 여기에서 연기를 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또 이 캐릭터 자체가 농떼기도 좀 깔 줄 알고 허당기가 있지만은 친구와 가족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강한 그런 진국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셀리나랑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리나는 완전히 탑급 아역 배우,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은 디즈니 소속 스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디즈니는요, 여러분들 한국 아이돌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히트 상품으로 만들려고 유망주를 선발하고 이런저런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은 뒤에 청소년들이 보는 시트콤에 출연시키고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은 음반도 내고 팬 미팅이나 뭐 행사에 엄청 굴려요. 그렇게 해서 견디고 두각을 나타내면은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즈니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힘들어도 일단 성공할 타율이 높다 보니까 예전에는 디즈니 쪽에 연습생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다, 인스타그램이다, 틱톡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챌린지 해가지고 빵 뜨면은 각자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음반 제작 회사 아니면은 영화 제작 회사, 방송사 그리고 그 중에 최고 존엄인 디즈니가 아니면은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말아드렸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빵빵하니까 부모님 재산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 집안 빵빵하지 않은 애들은 아니면은 뭐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나 고만고만한 흑수저 집안 애들은 연줄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사들이 계약금 눈앞에서 살랑살랑 거리니까 그냥 등 떠밀리듯 무턱대고 애 인생 가지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완전 노예 같은 환경에 애가 막 굴려져도 부모는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다가 뭔가 부모들이 핀트가 상했다 싶을 때 이런 대형 기획사에서 부모들한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금융치료로 입을 틀어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디즈니 소속 연기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어린애들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기 때문에 소속 연기자들이 이미지 관리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는 아이돌들 연애하는 거 엄청 금지시키잖아요. 심지어 뭐 20대, 뭐 30대 대해서도 연애하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연애를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막상 셀리나도 부모님이 16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자유롭기 때문에 스타들이 연애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예산일인데 디즈니 소속 연기자들은 스캔들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연애를 하더라도 같은 디즈니 쇼에 연인으로 출연한 주연 배우들끼리 이런 식으로 교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같이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가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꽁냥꽁냥으로 또 디즈니의 수익을 챙겨올 수 있어야 이제 연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은 디즈니는 이 피 끓는 청춘들이 꽁냥꽁냥 하는 거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셀리나도 회사의 엄청난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성인이 되면은 국민 여동생 이미지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리나가 어릴 때 엄청난 스케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판 스타가 됐으니까 전형적인 수순으로 음반 제작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이돌 중에 이제 키 크고 마스크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연기를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디즈니에서는 연기자로 데뷔를 시키고 음반 준비도 시킵니다. 그래서 셀리나도 노래를 내는데 그 노래가 바로 Natural입니다. Everything comes naturally.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실 2000년대 후반 미국은요, 그야말로 장르 불문하고 엄청난 괴물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이거 노래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런데 셀리나의 첫 싱글은 빌보드 핫백 29위까지 찍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미국 가요계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힙합에서는 넬리, 제이지, 흑화하기 전에 카니에 웨스트, 릴 웨인, 에미넴, 50 센트 이 양반들이 동시에 박 터지게 싸웠고, 팝 쪽에서는 봅시다. 모라이어 캐리, 어셔, 플로라이다, 블랙 아이드 피스, 그 다음에 R&B 쪽으로 가면은 뭐 리아나, 니오, 팀벌랜드, 아니면 뭐 비욘세, 크리스 브라운,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랑 저스틴 비버도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빌보드 핫백에서 29위 한 거, 그리고 그냥 아역 배우가 경험 삼아 낸 음반치고는 여러분들 상당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돌시야, 니는 참 이상하네. 예전에 저스틴 팀벌레이크 이야기할 때 빌보드 6위도 쪽박이라면서 아주 거세게 패드만은 셀리나 고메즈 이야기할 때는 뭐 상당하다, 뭐 수사가 화려하네 하시겠습니다? 그거는 채널주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춘추 전국 시대가 맞아요.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수로도 데뷔하고 연기자 그리고 가수까지 엄청난 스케줄을 띄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 2000년대 말 언저리에 셀리나가 찍었던 영화, 뮤직비디오, 노래, 그 다음에 영화, TV 시리즈 엄청나죠, 그죠? 진짜 또경영 아저씨보다 더 다작을 했어요. 스케줄 들어오면 진행시켜, 이런 거거든요. 엄청난 스케줄을 띄게 되는데, 사실 셀리나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엄마가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동전 끌어모을 정도로 집이 가난했으니까 이 일을 즐긴다기보다도 기회가 있을 때, 물이 들어올 때 진짜 열심히 땡겨가지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활동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후에 엄마랑 같이 빵집에서 팥빙수나 하나 때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숟가락을 2개를 넣는 게 아니고 3개를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더 안 오는데, 근데 그 순간 빵집 문이 쓱 열리더만은 키가 큰 양반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눈 양쪽에 이미 결혼 반지까지 다 골라놓은 것 같아. 그 찰나에 엄마가 리나, 엄마랑 결혼할 사람이야 하면서 브라이언이라는 79년생 셀리나 엄마보다 3살이 어린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능력도 없는데 셀리나 돈만 보고 붙어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반전이죠. 셀리나 엄마가 그 험난한 LA 바닥에서 홀몸으로 리나를 스타로 키웠는데 그 정도 통밥이 없는 언니가 아니에요. 사실 이 브라이언 이 양반은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양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지매랑 브라이언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부부가 쌍으로 셀리나 연예계 활동을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아지매 혼자 딸내미 관리하는 거니까 돈 되는 거 들어오면은 아무거나 물어와가지고 셀리나가 출연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딱 붙어가지고 이거는 돈 좀 더 줘, 안 돼, 이거는 이미지에 별 도움 안 돼 하면서 딱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마랑 양아버지는 나름대로 셀리나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자, 그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셀리나가 17이 되던 2009년 한 15살짜리 귀싸대기 머리를 한 소년 신인 가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연예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도 15이고 이성에 한참 관심이 많을 때인데 혹시 좋아하는 또래 배우나 가수가 있어요? 저는 디즈니 마법소녀 셀리나 고메즈가 제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차세대 슈퍼스타로 낙점된 어린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전파를 탄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셀리나는 약간 심쿵거리는 마음이 내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셀리나 엄마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따라라라라라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리나 엄마입니다. 리나 어머님이시죠? 저스틴 비버 소속사 대표 스쿠터입니다. 예. 바쁘신데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비버가 따님한테 이 마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뻐꾸기를 날렸어요. 라디오에서.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 업계 통밥으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혹시 따님만 괜찮으시면은 둘이 만나보는 것도 이 그림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죠? 뭐 정확하게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정황상 리나 엄마도 전화를 받으면서 셀리나 싹 보니까 이미 셀리나도 심쿵장전이 오지게 된 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대충 인터뷰 들었었고요. 비버군 정도면 제 딸이랑 급이 맞겠네요. 저도 좋습니다. 하고 오케바리를 바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비버 매니저랑 리나 엄마랑 주선을 해가지고 둘이 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랑 리나랑. 그래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약 꽁냥 치고는 무슨 한전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둘이 비공개로 꽁냥꽁냥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당시 이 둘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거 비공개로 뭐 숨긴다고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둘이 몰래 아이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그 팬케이크 전문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미국의 김밥 천국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 예, 24시간 하는 그 팬케이크 식당이 있거든요. 여기는 메뉴가 한국의 김천처럼 진짜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적할 때 참치김밥에 뭐 치즈라면 한 젓가락 하러 갔다가 파파라치한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무대에 시상식에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버를 바라보는 리나 눈에서 그냥 뭐 하트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들은 알게 됐죠. 이 둘이 꽁냥꽁냥거리는 게 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시 비버 팬클럽,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셀리나 저 가시나 저거 오늘 내가 머리끄댕이 벌초하러 간다면서 온라인에서 엄청난 악플을 날립니다. 실제로 리나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버랑 셀리나는 비슷한 처지의 서로에게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드디어 꽁냥꽁냥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헐리우드의 하이스쿨 스윗하트 커플 저스틴과 셀리나를 합쳐서 부르는 젤리나 커플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비버가 LA 레이커스 홈 경기장 있죠. 그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촛불 이벤트도 하고 그죠? 전광판으로 단둘이서 타이타닉 영화를 때리는 아이고야 그죠? 돈 많은 천조국 10대 아역 커플은 보법부터가 다르죠. 그런 식으로 둘의 꽁냥꽁냥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11월에 이 둘은 돌연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당시 비버가 18살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18살 되면 이제 법적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도 하고 그죠? 요 떨도 시원하게 피웠다는 소리도 있고 아주 남봉짓에 빠져가지고 리나가 아주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둘 다 투어한다고 바빠가지고 소원해지기도 했고 리나가 비버한테 먼저 깨지자고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 안 가가지고 2013년 4월에 비버랑 리나가 동시에 노르웨이에서 공연이 잡혔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공연이 잡혔는데 노르웨이 그 추운 동네에 스케줄 빌 때 뭐 나가가지고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호텔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폰이나 가지고 놀고 있겠죠. 그런데 비버가 옆 호텔에 리나도 공연 때문에 왔네 해가지고 문자를 쓱 보냈겠죠. 공연 준비 잘 돼? 하면서 문자를 쓱 또 보내봤겠죠. 근데 이제 다음 날에 둘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고 비버와 셀리나의 재결합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미디어는 그 당시에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 해가 문제예요. 2014년에 셀리나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뭔 힘든 일이 일어났는가? 비버가 술 처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돼요. 임마 이게 또 뭔 짓을 했느냐면은
생뚱맞게 원숭이를 미국으로 밀수입해 오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 이게 돈 좀 벌었으면 좀 조용하고 착실하게 살면 되는데 별 참신한 도라이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스틴이 신나게 사고를 치면서 철없는 불장난을 했지만은 셀리나는 마치 밤 11시에 땡기는 교촌치킨처럼 저스틴과의 관계는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스틴에게 계속 마음을 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어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던 셀리나가 갑자기 과열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수들이 공연을 빼먹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강행하다가 결국에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2013년부터 증상이 있어가지고 셀리나가 병원에 갔는데 당시에 루푸스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원래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병균을 공격해서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적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셀리나 지 몸이랑 싸우면서 온 몸에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고 피부, 콩팥, 심장 이런 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합니다. 근데 비버 임마는 술 처먹고 운전하고 원숭이 밀수하다가 적발되고 그러고 댕긴 거예요. 그 리나 야는 어릴 때부터 진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비버 임마 이거 내가 고쳐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화병이 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뜻도 팬들 보면은 아이고 밑돌세 연병한다 하시겠지만은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에 셀리나는 스케줄을 전면 중단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재활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실 리나는 살기 위해서 재활시설로 들어간 건데 당시 비버 팬들은 셀리나 이 못된 가시나가 알코올 중독이랑 뻥에 중독돼가지고 그 뻥쟁이 돼가지고 재활원에 들어가는 거다. 우리 비버가 막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얘 때문이다. 이러면서 아주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재활시설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비버랑 리나는 또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병 사실을 숨기다가 2015년에 처음 인터뷰에서 자기 병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셀리나가 23살일 때 계속된 그런 화학치료요법 때문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도 붓고 살도 찌고 이랬어요. 그리고 극도로 피곤하고 아프니까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의사소견을 듣게 됩니다. 이 신장이 몸에 독소를 이렇게 해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부족하고 이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를 이식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절단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 프란시아 라이사라는 언니가 나는 신장이 2개지요 하면서 선뜻 자기 신장 하나를 떼주겠다고 자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안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안주거리다 뭐다 해도 신장 그거 떼주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실제로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셀리나 입장에서 신장을 받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몸에 이식이 됐을 때 몸이 이렇게 새로 갈아 끼운 신장을 거부를 해버리면은 이거 일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셀리나는 신장을 이식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는데 사실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면역약.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셀리나가 이식하는 과정 전후로 감정 조절이나 기복이 엄청 심해졌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큰 병을 치르면은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을 떼려고 이제 인간관계를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자세히 제가 잘 모르지만은 심지어 그때 신장을 떼준 요 프란시아 언니한테도 깽판을 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셀리나가 사실은 양극성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힘든 투병 생활이나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이런 셀리나를 돕기 위해서 병수발을 하기 위해서 저스틴 비버가 또 셀리나 사정권에서 설렁설렁 기댕겼는데 그러면서 둘이 잠깐 찍먹으로 재결합을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결국 6년간의 와리가리 끝에 2018년 3월에 둘은 완전히 쫑을 내게 됩니다. 완전히 쫑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비버가 옛날에
쪼꼬미 때 막 데뷔를 하고 저점에 있을 때 요 오른쪽에 보이는 스티븐 볼드윈이라는 미국 중견 배우한테 딸내미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언니 이름이 헤일리 볼드윈이거든요. 헤일리 언니. 그리고 비버가 막 데뷔했을 때 막 어리고 이러니까 연예계 바닥을 잘 모르잖아요. 뭐 14살, 15살짜리가 막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럴 때 딱 타이밍 좋게 요 스티븐 볼드윈이 자기 딸을 비버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비버랑 헤일리가 같이 나중에 뭐 코인 노래방에도 같이 가고 민들레 영토에서 생과일 주스도 한 잔씩 사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친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스티븐 볼드윈 이 양반이 그냥 뭐 딸내미가 심심해서 친구하라고 비버를 소개시켜 줬겠습니까? 비버가 나중에 떼돈을 벌 거라는 걸 자기도 안 거지. 그래서 저점에 매수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 정략 결혼을 각을 딱 잡고 저점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둘이 알고 지냈는데 헤일리 이 친구도 참 대단한 게 일편단심 비버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말은 비버 야가 뭐 원숭이 밀수하고 술 처먹고 운전하고 깽판 치면서 셀리나랑 사이가 안 좋아질 때 그 빈자리에는 항상 헤일리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3월에 비버랑 셀리나랑 완전히 쫑이 났잖아요. 그리고 무슨 자연의 섭리처럼 비버가 헤일리랑 또 노닥거립니다. 그런데 항상 비버는 헤일리랑 그냥 친구 사이라고 단도리를 쳐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셀리나랑 깨지고 4개월 후인 7월에다가 공식적으로 비버는 헤일리와 교제를 인정을 합니다. 교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2개월 후인 9월에 돌연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사실상 법적 결혼을 때리고 2019년 정식으로 뜨또와 헤일리 언니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 예? 뭐 결혼이 무슨 동사무소 호적 등본 떼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이때 말이 많았어요. 아니 비버가 왜 이렇게 갑자기 폭주를 하는 거야? 이거는 셀리나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일리로 아픈 감정을 애써 숨기려는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엄청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버가 헤일리랑 결혼하고 나서도 헤일리가 계속해서 셀리나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셀리나가 입었던 드레스를 똑같이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거나 뭐 좀 희한해요. 헤일리 이 언니의 행보가. 그리고 제가 저스틴 비버 시점에서 셀리나 고메즈와의 꽁냥꽁냥 그리고 헤일리 볼드윈과의 이런 모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세상요정 밑돌쇠2 채널에 굉장히 길게 또 말아드렸거든요. 거기 가서 풀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질 겁니다. 아무튼 셀리나는 비버랑 헤어진 다음에 결국은 오히려 인생이 폈어요. 2020년에 오랜만에 셀리나가 모가지에 힘을 주고 노래를 냈는데 비버와의 이별의 아픔을 촉촉하게 녹아서 낸 Lose You to Love Me라는 곡인데 이게 빌보드 싱글 1위를 찍습니다. 1위를 찍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셀리나가 저스틴 비버와 쫑이 나고 공식적으로 낸 첫 앨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언니가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 뜨또와의 어떤 그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녹아냈을까? 그걸 이제 들어보려고 전부 다 이 초반러시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보드 싱글 1위를 찍어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오랜 시간 이런 식으로 공백을 깨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온 데에는 사실상 이런 본업 활동은 홍보 수단이고 양대창집 뭐 오픈했다거나 아니면 뭐 순대국밥집 오픈했다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나 상품 런칭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셀리나도 예외는 아니죠. 노래가 대박이 난 그 해에 Rare Beauty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Rare Beauty. 원래 연예인들이 이런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은 솔직히 제품 퀄리티는 뒷전이고 충성도 있는 팬들이 한 방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매출 올려주고 거의 다 한철 장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Rare Beauty는 다른 기성 미국의 화장품하고는 좀 달랐어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언니들은 알 거예요. 미국 화장품 회사 뭐 메이블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이라든지 랑콤 뭐 이런 데는 화장품이 굉장히 좀 무겁고 색이 진합니다. 그 미국 언니들 화장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진하거든요. 근데 Rare Beauty 이거는 싹 발랐을 때 오늘 쟤 너무 힘준다. 쟤 너무 오늘 과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꾸안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Rare Beauty는.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 브랜드들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시장 그 특성하고는 다르게 그냥 화장품 딱 만들어 놓고 야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라티노든 뭐 건성이든 지성이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이거 하나로 통일해서 발라라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쓸 테면 써라 이런 식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레어 뷰티는 쉐이드 범위가 넓고 심지어 그 용기 여는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든 제품에 연예인 얼굴만 넣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엄청 신경을 써서 제품을 제작했다는 티가 난다고 상당한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판매에 힘입어가지고 2023년에 미국 대중문화를 주도한다는 그 살벌한 카다시안 딸내미들 제치고 당당하게 세계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높은 언니로 등극하고 그리고 2024년에는 회사 가치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어릴 때 달러 스토어에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물건을 도로 제자리에 놓아야 했던 셀리나는 이제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됩니다. 나이 30에. 진심 부럽다. 자, 다시 여러분들 202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3년 12월에 셀리나가 프로듀서 한 명이랑 꽁냥꽁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여동생이 30쯤 됐으니까 이제는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할 건데 우리 리나를 훔쳐갈 수도 있는 그 도둑놈이 누군지 사람들이 불을 켜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니 블랑코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액면가로만 보면은 이건 아니잖아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미국 연예계 바닥을 좀 아는 양반들은 사실은 이 둘의 그림이 좀 납득이 가는 그림입니다. 일단 남녀, 특히 연예인들은요. 커플 둘이 쌍으로 관종이면은 이게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한 사람은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셀리나는 예전에 그 게임을 해봤잖아요. 잘생기고 유명한 남자친구랑 꽁냥꽁냥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나 밀수 애우고 떨 피우고 술 처먹고 운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베니 블랑코, 요 배서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르게 셀리나랑 같이 살면은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바람은 안 피울 것 같아. 그거는 100%야. 요 눈썹만 봐도 알잖아요. 바로 연결돼서 나는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굉장히 능력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엄청난 능력캐인 거는 분명하게 생겼어. 왠지 모르게. 아무튼 베니 블랑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양반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양반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왜냐? 이 미국 연예계 바닥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은 윤일상 씨요. 용감한 자매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야말로 2000년대, 2010년대 팝은 전부 다 이 양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노래가 좀 나와요. 오케이? 케이티 페리 언니의 I kiss a girl, I like it. 아십니까? California girls are unforgettable. You make me feel like I'm living a teenage dream. The way you turn me on. 그 다음에 I throw my hands up in the air sometimes. Say it. 그 노래 아십니까? 그 다음에 I'm an o. 그 다음에 또 뭐더라? I miss the taste of a sweeter life. I miss the conversation. 또 뭐더라? Baby I'm darling you look perfect tonight. 그 에드 시런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셀리나의 옛 연인 비버의 메가 히트曲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그 Love Yourself 그 노래 있죠? 그 곡도 이 양반이 만든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평생 억대가 돈이 꼽히는 거예요. 통장에 꼬박꼬박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양반이 바로 베니 블랑코입니다. 아무튼 이 둘이 2019년에 베니 블랑코가 프로듀싱한 곡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그냥 알고 지내다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꽁냥꽁냥을 시작했고 2025년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역경을 딛고 믿음직한 남편과 결혼까지 하면서 행복을 찾은 셀리나.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최근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배서방이 리나한테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
둘이 바디랭귀지가 어색하다. 안 설칠 것 같아가지고 결혼해줬다만 베니 블랑코가 결혼 후에 더 나대네. 주인공병에 걸렸네. 하면서 둘이 벌써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누리꾼들이 이런 식으로 틱톡 영상을 올리면서 둘의 불화설을 제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베니 블랑코 이 배서방이 원래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이고 인싸인 척할 때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어색함이 있거든요. 약간 애매한 어색함이 있어요. 그리고 셀리나가 여러분들 항시 이야기해왔던 게 뭐였냐면은 자기 인생의 역사로 미루어 봤을 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바로 나쁜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리나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주기적으로 때리고 이러면은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셀리나 고메즈 같은 경우에는 양극성 장애도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컨디션 좋은 날에는 내가 잘 받아주더라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또 핀트가 상할 때도 있거든요.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게 여러분들 항시 최수종 하이라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변호사 사무실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보람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예. 지금 한참 신혼되고 꽁냥꽁냥 한다고 정신없는데 놔두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셀리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고 건강 때문에 사실상 임신은 힘들다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대리모나 입양을 해서라도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배서방이랑 아기도 잘 키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국민 여동생,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언니,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된 셀리나 고메즈의 굴곡진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말아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